자,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먼저 김지호 대변인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김지호입니다. 자, 이제 주말에 이제 고생 많으셨는데 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와, 이거 윤석열 꼭 파면해야 된다. 정말 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외치시더라고요. 제가 15일 토요일 오마이TV 예, 주말 리포터로 네, 경복궁과 안국역에서 펼쳐진 그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었는데요. 네, 제가 1시부터 8시까지 네. 총 7시간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진짜 감동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1시에 도착했을 때는 네. 뭐 평소처럼 예상할 수 있는 인파가 좀 몰렸겠다 이럴 정도로 약간 한산한 모습도 보였는데 네. 4시 이후에 정말 썰물처럼 그냥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넓은 경복궁역에서 거의 경복궁 끝까지 네. 그냥 거기가 모든 차선이 다 그냥 통제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구름같이 몰려온 것을 보고 네. 야, 이 광화문 그 앞 대로변이 정말 그야말로 장관을 이뤘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마지막에는 행진까지 했는데 종로로 지나서 2번 유턴하는 그러니까 유턴 이 행진이 유턴까지 했어요. 그래서 2번 유턴해가지고 현장까지 오는데 진짜 제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네. 또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헌재 판단을 기다리면서 이제 헌재 판단만 내려지면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좀 지켜봤어요. 그냥 지켜봤는데 윤석열이 풀려나고 그리고 지금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 세력들의 이 준동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헌재를 향해서 또 우리 국민들 갑갑하고 답답한 국민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왜 윤석열 파면이 필요한지, 윤석열 파면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윤석열이 돌아오면은 왜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고 또 갑갑한 마음을 행진하면서 풀어보고 이런 주말이었던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파면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주말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뭐 3월 7일부터 계속 지난주에도 헌재 판단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기대를 했지만은 지난주에도 없었고 또 이번 주 초반에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번 주에는 선고가 있겠지 이런 기대는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도 이 주말에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헌재가 이번 주에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번 주에 헌재 판결이 반드시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헌재 입장에서도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공개적으로 최종 변론에서 사실상 헌재에서 인용 결정을 할 경우 나는 불복하겠다. 불복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심 집회에서 많은 극우 참가자들이 헌법재판관들을 뭐 밟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테러 조장 행위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서부지방법원이 약탈되는 그러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탄핵 인용 결정했을 시 개인적인 보복과 어떤 사회적 그러한 갈등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냉각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지난주에 최종 판결을 안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이렇게 자꾸 시간이 지체되다 보면 대한민국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주일 동안 특히 윤석열 내란 수계가 구속 취소돼서 풀려난 이후에 정말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불편 공포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을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더 높아지고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번 주에는 빨리 판결을 내려야 되고 오늘은 좀 어렵겠지만 빠르면 수요일,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최종 판결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다음 주부터는 그 대한민국이 불이익을 당할 게 너무나 명확관약하고 그리고 이렇게 리더십 없는 국가
이거 정말 후진국으로 된 그런 느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에서는 헌재에서 판결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안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난 13일에 있었던 감사원장 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이게 지금 기각이 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봐라 민주당이 탄핵 이게 남용하는 탄핵 소추를 남용하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국회 형사소추권 남용이 아니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뒤져보면 뭐냐면 윤석열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변로에 나와서 했던 변호인단 대리인단과 윤석열 쪽의 얘기는 뭐냐면 아니 이거 봐라. 국회가 줄탄핵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경고성 계엄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보십시오. 헌재에서 나온 거 뭡니까? 이거 줄탄핵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놓고 보면 오히려 윤석열 이 탄핵 심판 파면 선고를 앞두고 이제 8대0 만장일치를 위해서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준 거예요. 만장일치 우리가 가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거 탄핵 소추한 거 줄탄핵 이거 문제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이 주장했던 이 줄탄핵 주장 야당이 이렇게 탄핵하는데 이거 어떻게 두고 봅니까? 경고해야지. 이런 주장도 헌재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게 어떻게 이 계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또 합법적인 얘기가 되느냐 그런 조건이 되느냐 이걸 먼저 판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13일에 있었던 이 감사원장 검사들의 이제 탄핵이 기각이 된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도 낙심하신 분도 있지만 오히려 이게 기각된 부분은 사실 우리 규정상 법상 이게 안 오잖아요. 자료 자체가 안 오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이 안 된 거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검사 탄핵을 한 거 이게 민주당의 줄탄핵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헌재는 보지 않는다. 윤석열한테 계속 불리해지고 있고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으로 가고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도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더 이제 화사하게 오셨습니다. 화사하게 오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일정이 바로 이제 윤석열 탄핵 언제 선고가 될까요, 변호사님? 좀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 예. 21일 정도가 제일 유력한 것 같아요. 21일. 사실 제가 그 전에도 계속 21일 얘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보고 너무 늦다. 너는 탄핵을 원하지 않는 것이냐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동안 입을 좀 다물고 수많은 유력설들을 무책임하게 내뱉었습니다. 3월 7일부터 네, 3월 7일부터 11일, 14일, 뭐 14일, 17일 네, 뭐 그랬는데 오늘도. 결국 오늘까지는 당연히 이제 아닌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내일은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 또 네. 변론이 있는 날이고 실제 평의와 평결과 선고날 지정이 3가지가 루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평의는 그동안에 이제 매일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하는 거는 결과론적으로는 사실관계 획정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5대 쟁점이 무엇이고 그 쟁점에 상응하는 사실관계들이 뭐가 정리가 되었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는지.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 사실관계 확정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5대 쟁점과. 이제 그러고 나면은 평의를 통해 가지고 이 5대 쟁점과 사실관계 획정을 했으니까 네. 각각의 의문점들이나 각각의 확인해야 될 것들을 이 재판관들이 확인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8명만 모여가지고 꼭 방음되는 방이거든요. 그래서 그 뭐 차 가져다 주는 분도 없이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논의를 한다는 건데 이때까지는 내가 기각의 의견입니다. 나는 각하의 의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이때까지는 일단 예를 들면은 뭐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뭐 윤석열이 비상계엄 1호를 선포할 때 어떠한 사정이 있었었는데 그 사정에 대해서 다른 뭐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나왔느냐 먼저 이런 것 정도 얘기하고 서로 예. 물어보고. 그래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평결이 있은 다음에 이제 곧바로 선고일이 지정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평의를 한 다음에 날을 하나 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나는 어떤 의견이라 있는 거를 결정하는 이제 그런 절차가 이제 필요하다고 그래요. 평의후에. 네. 그리고 평의, 평결, 그다음에 평결. 선고일 지정. 네. 그리고 선고일이 지정이 되면 국회와 그다음에 이 윤석열 쪽에 이거 알려주고 그렇게 돼서 확인이 되면 네. 기자들에게 넘어가고 먼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평의는 한다고 지금 그랬거든요. 맞아요.
야, 맞아요? 오늘까지 내 말이 맞아요? 네 평의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평결까지 못 갔다는 거고. 예. 그래서 오늘 평의하고 내일 변론 하루 하고 네. 이제 수요일 날 정도에 제가 보기에는 평의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평결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수요일에. 되면 목요일 하루 전이나 금요일 이때쯤 네.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쯤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이제 이번 주까지 넘어가면 이거는 진짜 글쎄요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을 이제 넘어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질질 끌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넘어서기도 네. 하고 3월 26일 날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항소심 결정이 또 나는 맞아요. 선고가 나는 날이라서 예. 이제 이게 이상하게 엮여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 선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상관 1도 없죠. 그걸 엮죠. 예. 네. 그래서 야 봐라 이재명 선고해서 네. 대통령 이 탄핵하고 연결시키게 되면 결국은 지난번에 1심 때 것이 맞았다는 쪽으로 나올 것이고 네. 그러면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파면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때는 즉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선거권만 없는 게 확인이 되면 네. 누가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그땐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상관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잘못된 전제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선거권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대법원까지 판결 확정이 안 됐기 예.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부화내동하여 이제 분위기를 막 이렇게 끄집어낸 다음에 네. 분위기를 고조시킨 다음에 헌재는 여론에 의해서 재판받는 곳 아니냐. 아무리 법률을 이렇다 치더라도 이 여론에 따르게 되면 결국에는 윤석열이나 혹은 국민의힘 당에서 내는 김문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네. 그런데 오늘 어제 보면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에 승복하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사실은 헌재도 뭔가 당연한 건데도 그렇게 우리가 고맙네요. 헌재도 네. 사실 이러한 좀 냉각기를 기다린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헌법재판관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인용이 확실시 되지만 네. 만약에 지난주에 인용을 했을 경우에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헌법재판관에 대한 테러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사회적 분위기 정치인들의 합의 네. 이런 것을 좀 시간을 주기 위해서 시간을 냉각기. 좀 끈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이번 결정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라. 근데 이게 참 웃기는 얘기인 당연한 게 얘기인데요. 지난주에 이미 예. 뭐 종편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당연히 민주당은 승복한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을 알면서 왜 권성동이 그런 얘기를 했냐. 사실상 이재명 대표한테 승복 메시지를 내라는 게 아니라 네. 이재명 대표가 재판 당사자입니까? 재판 당사자는 누구예요? 윤석열.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 아닙니까?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에게 빨리 승복 메시지를 내라. 이게 국민의힘의 뜻이다. 이것을 우회적으로 보낸 게 권성동이요? 아닌가. 설마. 이제 윤석열에게 직접 얘기하면은 본인이 예. 많은 공격을 받다 보니까 엄한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대표가 당사자냐고. 당사자가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숙에 빨리 이 결정에 대해서 승복 메시지를 내라는 그런 포석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요. 뭐 이제 윤석열은 계속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이 입장을 밝혀야죠, 사실은. 뭐 그런 우회적인 권성동의 압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밝혔대잖아요. 언제 밝혔습니까? 여기 헌재 변론 종결일 때 스스로 밝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거기 불복하는 걸로 저는 느꼈는데요. 어쨌든 권성동 씨 주장은 밝혔다는 한 얘기고 단어도 승복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뭐 지금 석방이 됐으니까 또 밝혀야죠. 결론은 이거예요. 윤석열은 계륵이 됐다. 네. 윤석열은 뜨거운 감자가 됐고 국민의힘의 계륵이 됐다. 계륵이 됐다. 지금 권성동이 왜 이렇게 나오겠어요? 조기 대선 이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죠, 이제. 지금 이 당의 예. 사람들이 지금 관심 가지는 거는 오로지 조기 대선인데 네. 조기 대선 이기려고 조기 대선을 지금 관심 갖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번에는 졌다고 치더라도 자기네들을 지지하는 극렬 분자들과 네. 중도에 있는 약간의 세력들을 모아서 당권을 잡아가지고 그들이 당권을 결국 잡게 해줄 테니까
당권을 잡아가지고 다음 차차기를 노리겠다는 거거든요. 차차기. 예. 근데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열심히 미친 듯이 뛰는 사람들이 몇 명 보이지 않습니까? 여성 한 명을 포함해가지고. 여성 한 명 포함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무조건 나는 이번에 내가 욕을 먹거나 말거나 이 코어 세력들 나를 지지하는 열성분자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세력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듯한 윤석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지금 고민하는 중인 거예요. 윤석열을 버릴 수 없고 안 버릴 수 없고 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버리고 싶겠으나 버리면 또 이 나의 그 열성 코어 지지자들이 뚝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게 그렇죠, 되고 당장. 네 그리고 이 중도들도 또 떨어져 나가게 될 가능성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아예 차라리 자연스럽게 3월 26일 이후로 해주기를 그렇게 강하게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또 하고 있고. 제가 그 나경원 의원이라는 말을 정확히 알지 않았습니다만 그 모 여성이 엄청 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네. 있다고. 노영희 변호사님이 많은 송사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피곤합니다. 실명을 말씀하지 네. 않는 아주 저런 그 모습. 여성분이 제일 피곤합니다. 네.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걸로 유명하죠. 예. 네. 제가 이름 안 말했습니다 분명히. 네. 예. 이렇게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예. 사선을 걸으면서 아 이렇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촌청살인의 촌철. 촌천 살인의 네. 이런 논평을 하고 계십니다. 아. 좋아요, 구독, 슈퍼챗 보내주세요. 같이 네. 동참해 주세요. 예? 네, 저는 동참을- 죽어도 이름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동참해 주세요. 저는 오래 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